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요, 고려가 개혁을 시도하다가, 공민왕이 개혁을 시도하다가, 자, 고려가 약간 맛이 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실패하는 모습을 살펴봤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볼 것이냐? 자, 그러면 이제 고려가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 결국 개혁에 실패했던 고려는 여러 사회 불안에 휩싸이게 되면서 멸망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를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나라 말기에 빨간 두건을 두른 중국 농민 반란군이 고려에 쳐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자. 얘네들이지, 그치? 자, 얘네들이 바로 홍건적들이죠, 그죠? 홍건적.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일본의 혼란을 틈타가지고 일본 섬들 근처에 해적이었던 얘네들. 누구? 왜구들. 왜구가 고려에 침입을 하면서 고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양쪽에서 이쪽에서는 홍건적이, 이쪽에서는 왜구가 고려를 한창 괴롭히고 있을 때 당연히 고려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요. 이성계, 그 다음에 최영 이런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얘네들을 열심히 쫓아내면서 상당한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 시기 때 고려 말에 왜구와 홍건적을 물리치면서 새롭게 성장한 군인들, 이전에 무신 정권을 일으켰던 그런 군인들과 다른 새로운 이런 군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바로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흥무인 세력이요. 자, 그래서 자, 이번에 이제 여러분이 확인할 거는 이 신흥무인 세력들이 성장하면서 생긴 변화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무인 세력들의 인기가 크게 높아지면서 차라리 얘네들을 왕으로 만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게 됐어요. 그 중에서 이성계는 이 왕이 될 욕심이 좀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지, 그치? 자,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내 정식으로 왕이 되려면 근데 내 옆에서 똑똑하게 전략도 짜주고 어떻게 하면 왕이 쉽게 될 수 있는지 이런 걸 가르쳐줄 사람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쵸? 이때 똑똑한 사람들이 고려에 새롭게 성장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누구였어? 바로 신진사대부였지, 신진사대부. 그래서 이때 왕이 되고 싶은 신흥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가 연대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하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잠깐 학습지 정리하고 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홍건적이 농민 반란군이 일어났고 중국의 농민 반란군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왜구가 고려를 한창 힘들게 하고 있을 때 이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큰 공을 세운 신흥무인 세력이 성장하게 되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하면 국민왕의 개혁 이후에 고려를 주도했던 계층을 신진사대부, 그 다음에 신흥무인 세력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자, 아까 신흥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가 함께 손을 잡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번에 신진사대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진사대부에 대해서 이해하려면요, 송나라 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해 봐야 되는데 이거 우리 학교 수업할 때 이미 정리했었죠. 자, 송나라는 이 공격력, 체력, 기동력, 즉 군사력과 관련된 거는 완전 제로였습니다. 그렇죠? 제로. 대신에 공부는 엄청 잘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송나라는 사실 전쟁만 하면 맨날 이게 무슨 지는 게 소리야? 이기였다라고 했었죠. 우리 기억나? 또 지는 게 졌어! 이기였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게 송나라 사람들은 이 자기들을 맨날 괴롭히던 거란, 여진 이런 애들보다는 내가 좀 잘났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싸움은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죠? 거란 여진 애들이 우리보다 싸움도 잘하잖아, 그치? 그럼 송나라가 더 잘난 게 뭐냐? 바로 그게 공부도 잘하고, 우리가 중국인들이 역사도 훨씬 길고, 우리가 질서도 더 잘 지키고. 여기서 얘기하는 질서가 뭐였어?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효도하는 거였지, 그치? 그 다음에 나라에서는 충성하는 거였죠. 즉 윗사람에 대한 질서를 잘 지키는 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질서였지, 그치? 자, 이 질서가 공부가 역사가 우리가 훨씬 뛰어나다는 주장을 바로 송나라의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 하게 되었고요.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역사, 지식, 그 다음에 질서에 대해서 연구하는 유학 연구가 이때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유학이라고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질서의 학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때 유학 연구가 크게 성장하게 되면서 유학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게 되었고요. 이 당시의 주의가 지금까지의 유학을 모두 끌어모아서
자, 송나라 때 주희가 만들었던 이 성리학은요, 원나라 때도 여러 중국인들에 의해서 계속 연구가 되었습니다. 왜? 이때도 사실 중국인들이 훨씬 못 나가는 상태였잖아, 그치? 하지만 우리가 똑똑하니까 우리는 유학 공부를 할 수 있고, 우리는 역사도 길고 하니까 이 유학을 계속 연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리학이 계속 연구가 되었는데요.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고려의 학자들 역시 중국에 많이 유학에 가게 되면서요. 이 중국의 성리학을 보니까 몽골한테 전쟁은 졌지만 고려가 훨씬 똑똑하고 역사도 기니까 훨씬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요. 원간섭기에 들어서 고려에도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크게 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말했던 이 신진사대부들이 바로 과거를 통해서 정부에 들어왔던 사람이라고 말했죠.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과거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연구한 게 바로 최신 트렌드, 바로 성리학이었습니다. 성리학. 그래서 고려 후기 때는 성리학자들이 대거 신진사대부로 들어왔구나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민왕 때 이 권문세족을 내쫓으면서 빈자리가 많아졌지, 그치? 그 빈자리에 신진사대부들이 대량으로 이때 정부에 들어오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권문세족을 아주 싫어했던 스님, 기억나요? 신돈이 과거에서 합격한 사람들을 크게 우대하게 되면서 이때 신진사대부들이 크게 성장했구나라는 점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권문세족들을 아주 싫어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얘들이 공부하는 성리학, 이 유학이라는 게 원래 충성, 자, 부모님 말 잘 들을 거, 효도해야 되지, 그치? 그 다음에 대장님 말 잘 들을 거, 충성해야 되죠. 효도, 충성이 바로 질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이 효도와 충성하지 않은 애들을 굉장히 싫어했는데요. 효도와 충성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부모님도 다 버리고 부모님이 준 머리털도 다 깎아버리는 이 불교를 믿는 스님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부처님 말씀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신진사대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였습니다. 아니,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 불효자 놈들 가만둬선 안 되죠. 거기다가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면 부모님, 여기서 지나가는 개라고 썼는데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했죠. 지나가는 사람과 다 평등한, 똑같이 사랑하는 거 말이 안 되지, 그치? 왜? 이 신진사대부들의 질서에 의하면요, 부모님을 제일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이 지나가는 이웃이고 그 다음 이렇게 순서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모든 사람 평등하지 않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이때 이 신진사대부들은요, 불교를 크게 비판하면서 유교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해야 한다라고 적극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대부가 바로 이 세 명인데요. 이색, 정몽주, 정도전 정도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학습지 채우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신진사대부들은요,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이 성리학은 송나라 시기 주희라는 아저씨가 여러 성리 유학들을 다 정리해서 만든 새로운 유학이었고요. 자, 이것이 원간섭기의 고려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신진사대부들은 과거를 거쳐서 중앙관직에 진출했고요. 자, 이러면서 공민왕의 개혁을 통해서, 그리고 권문세족을 비판하면서, 그리고 불교를 비판하면서 유교에 따른 국가 운영을 주장하면서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인물들이 바로 이색, 그리고 정몽주, 정도전 정도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여러분, 자, 이 당시의 상황을 이제 새롭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나라가 홍건적의 반란으로 점점 힘이 약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결국 중국인들에 의해서 밀려나게 됐는데요. 중국인들이 세운 명나라가 이제 대세가 되었기 때문에 고려도 이제 명나라랑 잘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슬슬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명나라는 공민왕 시기 때 쌍성총관부를 없애면, 여기 쌍성총관부 나오지, 그치? 쌍성총관부 지역을 없애고 그 이후에 진출했던 이 땅들이 이 사실 원나라의 뒤를 이은 명나라 거라면서 다시 명나라한테 돌려놓아라 라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 고려는 아니 원래 우리 땅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거기다가 우리 원래 예전부터 북진 정책이라면서 고구려의 영토 되찾으려고 했잖아요, 그쵸? 그 우리 하던 거 한 건데 이상한 애들이야. 생긴 지도 얼마 안 된 애들이 건방지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고려에서 제일 잘 나가던 최영은 건방진 명을 벌주겠다면서 명나라가 차지한 요동 지방을 쳐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자, 그러면서 요동 정벌이 추진이 됩니다. 자, 이거 하나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요.
정벌을 추진했던 최영은 사실 고려에서 지금 고려 안을 지키느라 바쁘기 때문에 이 외국어 같은 애들 막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직접 못 나가고 자기 아래 부하였던 이성계를 시켜가지고 이 요동 정벌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성계는 어마어마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 만약에 전쟁에서 이겼다고 칩시다. 전쟁에서 이겼어. 그러면 전쟁을 기획한 최영 대단하다 라며 사람들이 최영을 찬양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최영의 인기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전쟁에서 졌어. 전쟁에서 지면 아니 이성계 이 자식 최영이 군대를 다 줬는데도 졌단 말이야. 이거 완전 무능한 놈이네 라고 하며 이성계 인기 폭락하겠죠. 그러니까 이성계 입장에서 이 전쟁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기면 최영이 찬양받을 거고 지면 내가 욕먹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명나라는 이만한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나라 이 정도 영토. 고려는 진짜 이만한 코딱지만 하죠. 그죠? 비교하면은. 체급 차이가 너무 나니까 사실 이건 고려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어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인데 이걸 내가 하면은 나는 진짜 거기 가서 전쟁가 죽을 수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성계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일단 가라고 하니까 명나라 국경 앞까지 갔거든요. 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아닌 거야. 그래서 얘가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씨잘데기 없는 전쟁을 시킨 최영을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모든 권력을 다 손에 넣는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이 사건 바로 여기 근처에 있는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렸다라고 해서 위화도 회군이라고 부릅니다. 자, 위화도 회군으로 자, 이 당시에 엄청난 권력을 손에 넣었던 최영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성계가 고려의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게 됐습니다.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 이후에 고려를 없애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울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자, 이성계가 생각하기에 얘가 지금 자기는 군인이잖아, 그치? 이 군인이라서 전략을 짜줄 사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법도 만들어줘야 되고 새 나라를 만들면 법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해줄 좀 똑똑한 사람 없나? 똑똑한 사람을 찾게 됐습니다. 마침 이 근처에 똑똑한 사람이 많이 진출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신진사대부들이잖아, 그치? 신진사대부, 정몽주, 정도전 이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정몽주는 고려를 굉장히 사랑해가지고요. 고려 멸망을 적극 반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정도전은요. 고려는 노답이니까 새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성계가 생각하기에 왕이 되고 싶은데 누구랑 손잡아야겠어? 얘야? 얘야? 당연히 정도전이겠죠. 그렇죠? 이성계는 정도전과 같은 급진적 사회를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급진적 사대부와 손을 잡게 됐습니다. 자, 그러고 손을 잡은 정도전과 이성계는요. 자, 본격적으로 새 나라를 만들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자, 신진사대부들이 계획을 세우고 고려가 계속 좋다고 난리치는 놈을 해치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려면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사든지 아니면 돈으로 꼬시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권문세족들이 가진 이 불법적으로 얻은 농장들 이걸 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데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권문세족들이 농장 문서를 죄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자, 그리고 그 땅들을 과거 합격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이제 전국의 땅들은 합법적이지 이건 그쵸? 과거를 합격한 공무원들에게 월급이 될 정도로만 나누어준다라는 법을 만들게 되었으니 이 법을 우리가 과거 합격자들에게 땅을 나누어주는 법, 과전법으로 여러분이 기억하면 좀 편하게 외울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 과전법을 가지고서 뭐 한다 그랬어? 반대파 어떻게 한다 그랬어? 반대파 없애버려야 되지, 그치? 가장 대표적인 반대파가 바로 정몽주입니다. 자, 정몽주는 굉장히 똑똑하고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성계도 얘를 그냥 없애버리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성계가 아들 이방원을 보내가지고 열심히 설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좀 품격 있게 설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시 배틀을 뜨게 됐습니다. 마치 지금으로 치면 쇼미더머니처럼 이때는 시 배틀을 뜬 거죠, 그렇죠? 그때 이방원이 하여가라고 하는 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랩인 거죠, 그렇죠? 아, 우리 그냥 대충 잘 살아보자. 고려면 어떻고 새나라면 어때요, 그렇죠? 그냥 잘 살아봅시다. 라는 시를 써서 정몽주한테 전달했는데 정몽주는 이 시를 듣자마자 나는 몇백 번을 죽어도 고려 향한 마음은 영원히 변함없다. 나가! 자, 이 시를 바로 단심가라고 부릅니다. 단심가.
무슨 뜻이냐면요. 마음을 끊어버려라 이런 뜻이죠. 자, 단심가를 써서 결국 정몽주가 끝까지 나는 이성계 안 밀어줄 거야 라고 하게 되자 이방원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 철퇴를 들고 와서 정몽주의 머리를 깨 부시는 걸로 반대 세력을 없애버리게 됐습니다. 자, 반대 세력이 이제 없어졌으니 고려는 사라질 일만 남았습니다. 자, 고려는 사라지고 새 왕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나머지 내용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칠까요? 자, 고려 말에 명나라와 외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바로 명나라가 쌍성총관부 지역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거였죠. 자, 거기에 최영이 요동정벌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이 요동정벌을 질제 가야 되는 거는 이성계였죠.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군대를 돌려서 최영을 없애버리고 정치 권력을 장악했고요. 이후 정도전같이 급진적 개혁, 즉 고려 없애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았고요. 이후에 과정법을 통해서 새로운 관료들이 경제적인 힘을 얻게 되었고, 이후 정몽주를 때려 부수면서 새 왕조 수립에 한 발을 내딛게 되었다라는 거 하나 정리하시고요.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